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영희 전 시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한 문영희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우리 광명 시민들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라서 아침에 듣기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공통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질문은 1분 내외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임기 내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시 개청 이래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광명시를 한 단계 발전시켰어요. 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광명시가 널리 알려져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광명 시민들도 자긍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광명동굴은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가능성, 비전을 제시를 해줬고요. 예. 또 유라시아 철도는 또 한 번의 광명시의 그 미래의 발전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광명의 미래 비전까지도 제시한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광명의 여러 가지 이런 관광지나 이런 또 유라시아 철도는 굵직굵직한 이게 개발 중심으로 또 가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그 인재 또는 사람을 좀 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그렇죠. 네.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도 또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드는 포용복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복지를 전공을 해서요. 예.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핵심인 사람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그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또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을 하면서 행정과 정책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력을 갖게 됐어요. 또 지역에서 제가 시의원으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시의 그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론과 지식들을 현재까지 쌓아왔습니다. 네. 이런 총체적인 경험과 지혜들을 제가 살아온 광명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펼쳐내고자 이번에 광명시장에 출마하게 됐고요. 그 핵심에는 제가 아무래도 잘할 수 있는 포용정책, 포용복지가 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포용이라는 게 그 사람을 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의 사정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광명시에서 시급한 현안들, 진정한 필요한 지방자치 분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사항 또는 소통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뉴타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그런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가 됐을 때 이러한 중요한 지방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방 역량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의 주제, 이슈는 바뀌었는데 체제는 그대로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일상, 그리고 생활 위주의 가치관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국민 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지방분권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러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방 재정 능력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명에 필요한 지방자치 분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또 다시 네.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양기대 시장의 임기 평가를 해주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신 광명동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세금 또 환경 문제 부분은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에 광명도시공사를 통해서 광명동굴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닌지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광명동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광명동굴로 인해서 그 높아진 지금의 광명시의 가치를 조명을 해봤을 때는 광명동굴의 예산 투입은 매우 의미 있고 저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광명동굴은 이런 공공행정과 조직 그리고 예산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말하는 그런 수익성 또는 수익 구조의 사업성을 논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광명동굴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투자 대비의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따라서 사업자 공모 방식을 앞으로 공모 방식을 분야별 민간 파트너를 좀 다양하게 해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공공 지분율도 함께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광명시는 이 공공 지분율을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세금도 일정 부분 이제 들어가는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 민간사업 투자 방식에서 얻어낼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이 광명동굴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투자였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 방식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앞서 대답하신 부분 중에서 뉴타운 문제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사실 뉴타운 문제는 결국 뭐 개인들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시공공행정에서 어떻게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타운 문제가 추진될 때에 공공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시켜주고 그리고 또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그럼 앞으로 그곳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재생 방식의 그런 이제 도시로 다시 이제 탄생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동안 좀 생각을 해서 소통을 좀 더 하는 그런 뉴타운 정책을 펼칠 것이고요. 광명 시흥밸리 단지, 그 산업단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 4개의 그런 어떤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R&D라든지, 그리고, 배우 주거단지,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자체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각
사업자들의 어떤 원가 조성, 원가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가장 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판을 깔아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와 함께 또 LH와 함께 또 풀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의 뭐 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지만 미리 네. 이렇게 좀 미리 개입을 한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를 전공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복지를 즐길 수 있도록 50대 이후에 복지를 즐길 수 네. 있도록 신중년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신중년 지원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책에 참여했던 부분이어서 광명시에 맞게 우선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중년은 조기 퇴직하신 50대 이후의 분들을 일컫는 뭐 신조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생 2막의 앙콜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문화, 교양, 건강, 뭐 예술, 봉사 등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관여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광명에서 더 멋지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융합형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정책들, 또 자녀 돌봄 추진 약속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 정책의 철학 기반이 창의력, 논리력,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코딩 교육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인재를 좀 길러내려는 것이 저희 이제 교육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맘 편한 돌봄 정책은 제가 이제 국정위에 있을 때 그 온종일 돌봄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자영업자 등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아이 맡길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전국 최초로 아이 안심 돌봄터가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공공시설에 이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 안심 돌봄터를 제가 또 이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아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단 여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또 마음 편하게 또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엄마이기 때문에 했던 고민을 그대로 또 정책에 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짤막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참. 예,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영희 전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